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5편 사랑과 결혼을 보는 냉정한 시선을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사랑을 부정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랑을 깎아내리거나 결혼을 나쁘게 단정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쇼펜하우어가 사랑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소개하고 그 해석을 통해 우리가 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지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살아오며 경험한 관계의 현실 그 안에서 생기는 서운함과 허전함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함께라면 어디든 버틸 수 있다. 우리 사랑은 특별하다. 실제로 사랑은 삶에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왜 처음과 달라졌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서운하지? 왜 함께 사는데도 외롭지? 같은 질문이 관계 안에서 자꾸 올라오기도 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랑과 결혼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가 됩니다. 경제, 건강, 가족, 자녀, 부모 부양, 집안일, 말투, 생활 습관, 성격,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덮기 어려운 현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지칩니다. 누가 크게 싸우지 않아도, 누가 배신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되네 하는 마음이 쌓여서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정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감정일까? 그는 사랑을 개인의 낭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강렬함을 개인을 위한 감정이라기보다 생명이 이어지기 위한 작동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움직이게 만드는 사랑의 힘이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감정이 과장되고 그 과장이 거친 뒤에는 실망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은 다 허무하다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때때로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 인생을 완성해 줄 것처럼 기대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현실에서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은 매일 반복됩니다. 반복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습관이 보이고 말투가 부딪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여기서 더 냉정해집니다. 그는 사랑을 개인이 자기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감정이라고 보기보다
우리를 움직여서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봤습니다. 그 힘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감정의 열기가 잦아들면 그때부터 관계는 현실의 바닥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이렇게 서운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원래 과장될 수 있고 그 과장이 거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시니어의 삶으로 가져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많습니다. 함께 이룰 일, 함께 벌어갈 돈, 함께 키울 자녀, 함께 꾸릴 집, 함께 갈 곳이 많죠.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현실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은 빨리 가고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고 은퇴나 생활 변화가 오면서 관계의 형태도 바뀝니다. 그때 사랑은 설렘보다 동반의 의미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망이 생기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은 종종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대요.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힘들지? 이 나이에도 내가 이런 서운함을 겪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움을 모르지? 부부면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기대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실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관점이 주는 도움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부정하지 말고 사랑에 얹힌 과장된 기대를 낮추자. 이게 오늘 5편의 핵심 실천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말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드는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관계는 늘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상대는 늘 부족해 보이고 나는 늘 서운해지고 결국 지칩니다. 반대로 기대를 현실로 맞추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럼 기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시니어 분들의 삶에 맞게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오늘은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요. 첫째,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보기입니다. 감정은 오르내립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고 마음이 식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태도요. 상대를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않는다. 상대의 힘든 하루를 무시하지 않는다. 말이 날카로워질 때 한번 멈춘다. 몸이 아플 때 서로를 방치하지 않는다. 이 태도들이 쌓이면 관계는 감정이 잦아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의 사랑은 태도에서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둘째, 상대가 내 결핍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줄이기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종종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 외로움을 당신이 채워줘. 내 불안을 당신이 잠재워줘. 내 기분을 당신이 책임져줘.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이렇게 바꾸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돌본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 외로움을 전부 배우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맞는 연결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부담 없는 모임, 취미, 가까운 지인, 산책 모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관계의 압박이 줄어들고 압박이 줄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셋째, 중년 이후에는 사랑보다 생활의 합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입니다. 시니어의 결혼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마음 확인만이 아니라 생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언제 할지, 병원은 어떻게 다닐지, 식사는 어떻게 할지, 잠은 어떻게 잘지, 돈은 어떻게 쓸지, 가족 행사는 어디까지 할지, 자녀 문제는 어디까지 관여할지, 이런 조율이 쌓여야 관계가 덜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율의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덜 힘들게 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덜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맞추면 관계는 의외로 빨리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서운함을 판결로 만들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서운할 때 상대를 단정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제 끝이야. 그런 단정은 순간에는 속이 시원해도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는 긴 시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단정이 시작되면 말이 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이렇게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서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서운함으로 상대의 인격 전체를 판결하지는 말자. 말하자면 당신은 늘 그래가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이 서운했어로 옮기는 겁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째, 사랑을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덜 불행하게 해주는 동반으로 재정의하기입니다. 이건 쇼펜하우어의 관점과도 잘 맞습니다. 큰 행복을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반대로 사랑을 서로를 덜 힘들게 해주는 동반으로 재정의하면 관계는 훨씬 현실적으로 안정됩니다. 아프면 같이 병원 가주는 사람, 힘든 날 말없이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시니어에게는 큰 사랑이 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생활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행동이 사랑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설렘 없는 관계로 살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렘을 과하게 기대하면 실망이 커집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난로에 더 가깝습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질 수 있고 난로는 뜨겁진 않아도 오래 따뜻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부정하지 말고 과장된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인 따뜻함을 키우자.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시니어 장면을 하나 더 떠올려 볼게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부가 더 자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쁜 생활이 완충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작은 습관까지 다 보이니까요. 말투 하나, TV 소리, 식사 속도, 정리 방식, 돈 쓰는 습관, 잠자는 시간. 그게 뭐라고 싶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큰 피로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현실과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이것쯤은 해줘야지라는 기대가 많아질수록 상대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상대는 방어하고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해석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생활은 기대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조금 낮추고 대신 생활에서 가능한 행동을 조금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겁니다. 기대 하나를 낮추고 행동 하나를 올리기. 기대 하나 낮추기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채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조금 낮춥니다. 부부면 말 안 해도 알아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낮춥니다. 내가 해준 만큼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낮춥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 올리기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기. 오늘 고마웠던 것 하나 말해보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부드럽게 말해보기. 같이 10분만 산책해보기. 상대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관계는 이런 작은 것에서 살아납니다. 기대가 내려가면 실망이 줄고 행동이 올라가면 따뜻함이 생깁니다. 따뜻함이 생기면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뀌어 오래 남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좋아지려고 애쓰기 전에 원래 관계는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마음이 풀립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책을 줄이는 말입니다. 내가 못해서 이런가? 우리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말입니다. 관계가 원래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덜 힘들게 할까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 즉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가 왜 우리 삶을 덜 괴롭게 하는지 시니어의 현실에 맞춰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